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마감 들어 변동성 보인 우리 증시. 어제 이어 오늘은 코스닥이 힘을 또 보여주면서 기존 대형주 중심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까지 오늘은 힘을 내준 시장이었는데요. 글로벌리 여전히 우려감은 남아있는 가운데 기회를 주면 담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부터 또 내일을 이끌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3거래일째 좀 상승을 해주나 싶었는데 마감 직전에 조금 하방 변동성을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우리 기술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금요일에 사실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다음에 이틀 연속 상한가 2연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보성 파워텍도 상한가 갔고요. 사실 어제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던 SM코어도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정말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이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이런 종목들 많이 발굴해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종목들을 좀 가져오려고 준비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방송 나오면 다음날 상한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내일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챙겨주셨다. 우리 기술도 그렇지만 사실 한국전력도 굉장히 이 시간 여러 번 소개를 해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한국기술, 한전기술, 한국전력 한전기술, 네, 말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좋았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또 시그니처 종목 현대모백스, 현대광모백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시즌2 때 소개해 주신 이후부터 28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11%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들 챙겨주셨겠죠, 오늘도? 가끔 유튜브 보면은 현대광무백스 이제 지겨워요. 지겹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겨울 수가 없죠. 매일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지겹지 않도록 제2 현대광무백스, 제3의 현대광무백스 연타석적으로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도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또 후속주에 탈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들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발굴하러 가기 전에 오늘도 이슈 스캐너 통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 줄줄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 오늘의 이슈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이 주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10시에는 삼성전자 또 컨퍼런스 콜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디데이가 되겠죠. 대형주에서는요. 근데 오늘이 1월 20일이거든요. 오늘 시장 막 출렁거리고 멀미 날 것 같다. 막판에 확 밀리고 정신 하나도 없었잖아요. 특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소부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장세로 지금부터 전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도약하기 전에 푸닥거리라는 걸 한번 하거든요,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의 판세가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점진적으로 실적 장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소부장들도 올라오고 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 분위기가 또 이제 미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러셀 지수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자, 본 게임이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 장세, 실적 좋은 건 제가 이제 반도체 아버지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실적이 다 어닝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속출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놓고 실적 장세 준비해놓고 나서 또 이제 중요한 건 2분기 시작도 연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장 트렌드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오늘 힘들었지만 내일은 굉장히 즐거운 나날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기다려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좋습니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숫자가 증명해주는 종목들,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들, 즐거운 내일을 준비하면서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단단히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한 줄 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또 강조했죠.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준 시장, 현대차가 또 끌어준 시장, 맞습니다. 또 지금 오늘처럼 또 원전이 또 끌어주는 시장이 연출되면서 이제는 5,000B가 당연히 달성되는 위치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뉴스는 어떤 뉴스냐면은 우리가 이제 연말 때까지 기다렸었던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제 연초 1월 달에 뭐 민생 경제 그리고 이제 증시 부양 이와 같은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22일 날 이 오찬이 또 준비되면서 이와 같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산시장법에 대한 이야기 논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지금 같은 좋은 시장에 대한 시장 흐름 안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 어쩌면 증시 안에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그런 좀 뭔가 이야기 고리가 좀 맞물려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보다 올해 연중에 목표로 해서 또 5,000P든 뭐 그 이상의 목표치든 연초에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으니까 좀 당황도 하실 거고 또 놀라시기도 많이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놀라더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증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주의 기운과 함께 5,000P 태풍 같은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좀 단단히 잘 잡아야 할 텐데 저희 방송 챙겨보시면서 중심 단단히 잡으시고 내일을 이끌 종목들까지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000P가 되면은 우리 이경원 대표님께서 공략하신 게 또 있습니다. 5,000이 이 5,000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여기서 얘기해 그래요. 그런 건 예.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슈와 함께 시장 관전평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탄력 보여줬는지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11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삼양 NC캠 63% 강한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 무브넥스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60% 가까운 상승률, 옵티코아와 보성파워텍 좋은 흐름 역시나 이어가고 있고, 비나텍, 우리기술 가져오신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워낙 또 많이 오른 종목이 많아서 저희가 좀 상승률 높은 순으로만 좀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리뷰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었어요. 상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추렸고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옵티코어가 있었죠. 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네. 한번 잡아주시면요. 이야기하고 나서 좀 잡아주시면 바로 요날 상한가가 이제 맞아요. 얘기하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오늘도 이제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있는 것들 위주로 지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무브넥스도 또 전일자 상한가, 오늘 또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 상한가 관련된, 그러니까 저도 참 요즘에 신기해요. 얘기하면 자꾸 상한가로 가니까. 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얘기하고 이게 그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NXT에서는 보합에서 시작했는데 그냥 상한가 2번 가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30% 이런 식으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보성파워텍도 이거 말한 지 뭐 좀 되긴 했지만 어제 모양 만들어지고, 어제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물량 추가하는 거 어때요?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그냥 기존 물량만 보유하세요라고 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회개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상한가 가는 흐름. 그럼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런 추세가 계속 되냐?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것도 위주로 선택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들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실적이 받쳐주고 앞으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가득 챙겨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바라겠고요. 우리 이강호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대표님의 리뷰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그 종목입니다. 현대무백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287%, 300%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SOS랩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B테크 102%대, 아주아이비투자, 포스코DX, CP시스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로봇은 계속해서 잘 가는 네. 것 같습니다. 이강무 대표님 전반적으로 리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제 오늘은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힘을 크게 냈어요. 네. 물론 이제 증시에 한편으로는 좀
과열에 대한 조심성도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수 있겠는데 이전부터 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를 그대로 좀 지니고 가신다라면은 그래도 추세에 대한 대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이런 포인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수익을 잘 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매매 대응도 그래도 처음 보는 종목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치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대 광무백스 이 차트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사실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연말 그리고 또 10월, 11월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니까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내일도 보자, 모레도 보자, 다음 주도 보자라는 이야기로 해서 끌고 왔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워낙에 좀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어쩌면 트레이딩 관점과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SOS랩도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올라왔을 때 뭐 퓨런티어나 모트렉스가 움직임이 출발이 좋았었는데 그들 종목들에 대한 수급 포착보다 저는 SOS랩이 맞아요. 좀 더 최우선 종목이다.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좋다라고. 난 이 종목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 맞아요.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는 수급 포착과 함께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끝까지 잘 달리고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에 대한 기다림과 타이밍이 결국에는 갈롬갈, 델롬델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CP 시스템에 대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C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 상한가 갔어요. 주가는 제가 포인트를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은 남들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스만 보는데 TSMC가 대미 투자에 아주 공격적이다. TSMC 수혜주를 또 같이 봐야 된다.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 제가 강조 많이 하잖아요. 현대광무백수도 그래왔고요. 지금 TSMC도 이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CP 시스템이 TSMC의 또 유일한 1차 배도 회사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확실한 재료가 결국에는 이와 같이 좀 어려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오늘 가격 지지 만들고 신고가까지 상한가까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옥석 가리게 하신다면은 증시 좋은 장인데요. 좋은 종목들이 더 좋은 기회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종목으로 발굴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델롬델 갈롬갈 시장에서 어쩜 이렇게 두 분은 상한가 갈 종목들만 콕콕 집어서 잘 소개를 해주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두 분 별명을 조금 지어봤는데 네. 상한가 종목 컨터스 어떠세요? 별로인데요. 어떠세요? 별로세요? 알겠습니다. 상한가 제조기 뭐 이런 게 나아요. 상한가 제조기 알겠습니다. 별로라고 하셔가지고 댓글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만 봐도 돈 벌어서 좋다고. 아이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저희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전략, 시청자분들 계좌에 돈 가득 챙겨드릴 수 있는 전략 어디서 더 소개를 해주실지 이경영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매일 오후 1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로봇 그 종목도 많이 떴잖아요. 후속타로 이제 어디가 뜰지, 어떤 쪽이 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내일도 거기에 대한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또 좋은 종목들, 뭐 장비 쪽에서 뭐가 좋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다 설명드리니까 허심탄회하게 다 설명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항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료로 맞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해 주시잖아요.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때까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또 어떤 섹터를 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오셔가지고 오시기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시기. 지금 댓글창에도 가끔 등장하니까요. 채팅도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5시 10분에도 진행하십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제조기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저희 종목쇼는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잘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주셔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발굴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원전 정말 강했죠. 우주항공,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일진파워, 세명전기, 코리아FT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다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선정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이경락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은 실적이에요. 실적. 지금 실적 장세 넘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의 스토리가 붙으면 지금 치고 나가는 구조거든요.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첫째는 실적이다. 실적과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네.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앞에 이제 이슈로 좀 포착했었던 정부 정책, 네. 우주의 기운이 모여지는 지수의 힘을 돋보다주는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종목들을 채워봤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주셨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예요. 아무래도 오늘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이 20% 정도 내외에서 움직일 때 원고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원고를 딱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진파워를 그냥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중에 그냥 10% 정도 또 올라가지고 지금 또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먼저 이제 일진파워가 상한가 간 이유는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이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원전 종목 중에서도 또 왜 하필 또 일진파워냐? 네. 일진파워는 원자력 정비 전문 기업이거든요. 원자력은 냉각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은 마진율이 좋습니다. 요거 잠시 후에 실적 보면 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SMR. 왜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이 될 수밖에 없을까? 바로 SMR의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SMR은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소버린 AI든 우리 지금 피지컬 AI 시대에 준비한다 대한민국이 저기 엔비디아 칩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하는데 전력이 인프라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정부 정책도 원전 키우기 정책으로 다시 전환됐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부흥기는 이 AI 시대의 또 하나의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변압기 최근에 좋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다 이 모든 것이 맞물리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기업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테마주를 잘 안 하는 타입이잖아요. 근데도 이 종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타입이 아니라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영업이익률이 5%대에서 8%, 11%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조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원자력 정비 쪽이 살아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크게 오른 거 아닙니다. 실적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는 주가는 계속 박스에 있었고 첫날이에요. 첫날 기관 쪽에서 매수에 의해서 50주 신고가를 만들었다.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될 자리였어요. 내일 음봉이 뜨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봉식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영 대표님이 대본을 일찍 보내주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상한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일진파워 많이 올랐지만 내일 조정을 노려보자.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겠다. 일진파워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네.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다날입니다. 다날. 이 종목은 제가 사실 뭐 12월 달에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중간중간 이제 빠지지 않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여 동안에 주가가 큰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될 놈 될, 갈 놈 갈. 이 다날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스토리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산업은 반드시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뭘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화폐에 대한 단위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가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하더라도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제 제도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제도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나서서 이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안에 참여하는 주요 진행하는 주체 기업들도 있죠. 예, 그 기업들은 당연히 추진되는 산업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서 이제는 멀리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반드시 되는 산업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의 이 핵심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종목이 오늘 다날, 헥토 파이낸셜, 그리고 NHN KCP 이들 기업들은 저는 단단히 이야기 드릴 거예요. 네. 이 중에서 오늘 다날을 이야기 드릴 건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이 가상화폐 또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래소 이와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플랫폼과의 연결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반사적 이익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실증 사업을 했을 때도요 모바일 형태로 해서 결제 서비스의 다날이 상당히 또 시장 진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 이야기 드렸던 다날, 헥토 파이낸셜 그리고 NHN KCP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세터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참 보면은 중심이 있고 단단하고 종목들을 딱 얘기하시면 끝까지 밀고 네. 가시는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스토리와 시나리오를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죠. 확신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저희 이 시간에 이슈로도 몇 번 가져와 주시고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다날이지만 다날과 함께 같이 봐야 할 종목으로 헥토 파이낸셜 그리고 NHN KCP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다는 점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종목들이 오늘 또 나왔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세명전기예요. 세명전기. 뭐 과거에도 이 종목 참 많이 설명드렸던 네. 종목이기도 한데 시즌 2에 또 한 번 또 들고 나왔습니다. 뭐 안 들고 나올 수 없는 자리였고요. 세명전기는 송배전용 공구류, 그러니까 이제 송전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성파워텍이 영위하고 있는 그 산업을 같이 영위하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가 보성파워텍. 근데 세명전기는 좀 그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작년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특성상 최근에 이제 공시가 계속 뜨는데 한국전력 쪽이나 뭐 그 이외 쪽에서 계속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먼저 밭이 있어야지 뭐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 인프라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게 소브린 AI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원전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송배전 관련된 송전탑 이런 거 다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자고요. 하면 뭐 어떤 걸 하는 사업인지. 네. 초고압 전력 송전 필수 산업재 송배전용 공구류. 예. 그러니까 송전탑 만드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많이 보시죠. 운전하시다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올해 뭐 50% 영업이익이 28%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아마 좀 자본 지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요. 제가 처음 봐요. 원래 1% 이런 기업이거든요. 마진율이. 네. 근데 50%를 넘어간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크다라는 거죠. 뭔가 특수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시가총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외인들은 계속 사들였어요. 요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투자가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 수주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자, 이런 그림에서 오늘 61선 돌파하고 모양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1일입니다. 딱 1일 차트예요. 지나칠 수 없는 자리여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터졌어요. 네,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다. 탄탄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세명 전기 소개해 주셨습니다. 돈이 와르르 이경락 대표님 멋있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네요. 텐션 올려서 다음 종목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네.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가온전선이고요. 가온전선. 조금 전에 이경락 대표가 이야기했던 전력 공급.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이전에 자리에서도 뭐 대한전선, 뭐 대한광통신 이와 같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가온전선도 또 특별함이 또 있어요. 이 가온전선의 대주주 현황들을 보시게 되면은 LS전선이 엄청나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죠. 예, 이제 거의 자회사가 됐어요.
일단은 이제 LS 전선이라고 한다라면은 전 세계를 범위로 해서 전력 공급, 또 케이블 공급을 해주는 회사인데 그 자회사 격인 이 가온전선도 당연히 그 네트워크를 같이 이어갈 수 있겠죠. 지금 LS 그룹주에 대한 제가 포인트를 정말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범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북미 시장에 대한 타겟팅을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 관계사들이라든지 계열사들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주가는 사실 오름세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자리에서는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했었던 위치까지 오늘 오름세가 왔고 사실 윗꼬리가 연출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모아가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AI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겁고 반도체든 혹은 이 로봇이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AI 인프라 당연히 동반되는 산업이라고 보시고요. 이와 같은 힘이 응축되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고점 테스트를 마친 오늘 힘을 응축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수 있겠다. 긍정적인 전망까지 가온전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코리아 FT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네, 코리아 FT는 이것도 제가 시즌 1 때 가져왔던 종목인데 네. 상승하고 나서부터 옆으로 계속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선택했고요. 뭐 하이브리드 차량 카본 캐니스터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텔루세이든가 그 기아 미국에서 인기 많은 거 있거든요. 아, 차 이뻐요.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들어가면서 북미 쪽에서 매출이 커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동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쪽이 로봇이나 웨어러블 쪽, AR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내외장 플라스틱 전문 기업이라는 거예요. 로봇도 캐니스터 같은 카본 캐니스터 같은 그런 소재들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자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캐니스터가 이런 거예요. 예, 뭐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아다스 쪽 센서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3D 개인용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이래저래 굉장히 고루한 기업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도 있는 기업인데요. 자, 중요한 건 쌓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식은 제가 뭐라고 하지 실적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쪽은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마진율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마진율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쪽 부품 쪽에서 이런 마진율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현대 기아차도 인정해준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계속 기다가 오늘 살짝 거래량은 많지가 않아요, 종목이.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이 터지면 세게 터질 수 있거든요. 네. 거래량은 없지만 살짝 양봉 뜬 거. 충분히 매집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냐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것에 비해서 겸손한 위치에 있다. 힘을 모은 만큼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보자. 코리아 FT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이강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진 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 뒤에 홀딩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주사라는 것 알고 계실 거고 앞에 일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바로 연상되는 건 일진전기 네. 지주사입니다. 자회사 계열사에 대한 대부분의 산업들 안에서 전력 공급에 대한 인프라 수혜주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시장 환경이죠. 그래서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관점, 또 특히나 이제 저는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연말 연초 때 많이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HD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과 같이 일진전기가 또 대형 변압기에 탑4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까지도 수요가 절실해질 정도로 지금 대형 변압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작년에 수주 물량 또 올해 기대되는 수주 물량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이 자회사에 대한 성적은 결국엔 지주사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과 민생 경제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풀이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주로서 지주사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지주사, 저평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메이저 수급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 포인트로 해서 이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주가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하단에 있는 외국인의 수급 추이. 이번 주에도 사실 꾸준하게 매입세가 들어왔고요. 주가 차트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수급인데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현재 준비되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작년과 올해 동안에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수와의 변동이라든지 시간을 경험하더라도 외국인 이탈 없이 계속 매집해 가고 있는 종목이다. 시장에 대한 그 모멘텀 여러 가지 멀티플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주가에 대한 접근법은요, 사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수렴을 거치고 나서 삼각 수렴된 위치에서 방향성 틀은 위치거든요. 오늘 라인대에서 7,500원 라인대에 대한 터치를 했는데요. 이 가격 돌파하면은 신고가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네. 중요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광무 대표님의 키워드 대미 투자와 정책 기대감 모두 갖고 갈 수 있는 을진홀딩스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9가지 종목입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 엄청 많이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의 종목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다양한 물음표가 또 보이네요.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도와주실까요? 원익 IPS가 제 종목인데 네. 원익 IPS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YC는 이광무 대표 종목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예. 저희 저도 첫날에 좋아하고 또 이윤호 대표도 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다가 네. 이광무 대표가 저 종목이 있으니까 네, 저는 원익 IPS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익 IPS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은어 좀 쓸게요. 자, 삼성전자 평택공장 딱 가가지고 하이바 딱 보게 되면 원익 IPS라고 새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국내 쪽에서는 대표적인 장비 기업이 원익 IPS거든요. 요번에 그 피지컬 AI 시대에 만들어지면서 원익그룹이 계속 돋보입니다. 뭔가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지수사 원익도 잘 움직이고 원익홀딩스도 잘 움직이고 당연히 원익 IPS도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근데 주식은 지루한 게 돈이 됩니다. 지루하다가 한 번에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원익 IPS의 증착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뭐 시각 장비 관련된 얘기 나오고 후공정 장비 얘기도 나와요. 원익 IPS는 국내에서 탑티어의 장비 회사거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글로벌 장비 기업들 시가총액 보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작년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빠르게 턴을 하기 시작했고요. 영업이익률도 10%대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내내 실적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익 IPS는 국가대표 장비 기업이죠. 근데 저번에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힘들어할 때 요때 기억나실 거예요. 주가 한번 이게 빠져가지고 네. 갑자기 밑도 끝도 10% 넘게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상담해드린 것 같아요. 그냥 내비 두시라고. 자, 요게 바로 개미털기거든요. 개미털기 해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이게 여기서 끝난다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좋으니까 계속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원익 IPS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 첫 번째 상담도 네. 확인해볼까요? 어떤 상담? YC 해야 될 것 같아요. YC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해준 건 아니에요. 네, 아유, 좋습니다. 정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시는 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너무 지루하네요. 종목 교체할까요?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 마. 사실 지루할 정도의 위치도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또 먼저 신고가도 경신도 해봤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많은 투자자들이 놀라고 있고 지금 TSMC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잘 가는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TSMC에 대한 실적과 삼성전자의 실적을 비교했는데 시총에 대한 밸류에이션. 삼성전자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 네. YC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YC의 주요 주주가 또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들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다양한 파트의 주요 기업들이거든요. 반드시 국산화를 이루고 반드시 삼성전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파트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C에도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삼성전자 향 매출의 의존도도 있겠죠. 자, 주가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YC는 지금 현재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속에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서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위치가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와 네.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에 맞물려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 보시면은 양봉 뽑으면서 다시 추세를 우상향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렸으면 좋겠고 어떤 가능성을 보시냐고요? 지금 이제 HBM3 이 모델의 경쟁이죠. 아니에요. 이제는 HBM4에 대한 선점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HBM3와 HBM4까지 넘나들 수 있는 장비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 그 중에 하나가 YC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 굿 파트너다. 기대하시고 지금은 홀딩입니다. 네, 걱정 말고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상담 이어가 보죠.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저 상하 프로테크 상하 내용이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지나칠 수가 없네요. 네. 2022년도에 52,500원에 매수했으니까 지금 15,000원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가지고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이 마음이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음에 맞춰가지고 제가 또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것이 맞겠죠. 네.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상하 프론테크 적자 기업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올라는 오겠죠. 근데 이제 이차전지 테마가 막 살아나고 막 이래야지 올라오는데 이차전지 테마가 본격적인 모멘텀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오늘 이제 들어오긴 한 건 천만다행이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상하 프로테크는 다행스럽게 잡주가 아니에요. 멤브레인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각가지 이제 이형 필름도 만들고 반도체 패키징이나 PCB 기판용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꾸준하게 찍힙니다. 다만 마진율이 그게 크지는 않죠. 근데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종목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매수가에서 팔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시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 지금 손실폭이 거의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난 건데 마이너스 50% 전후 구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 전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오게 되면 과감하게 전량 다 줄여가지고 새로운 종목에서 팔겠다. 그 마음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래 방치됐던 종목이 어떤 분위기 한번 타면서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5,000원까지 절반 정도에서 손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거기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힘내시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상하 프로테크. 아유, 많이 힘드셨던 만큼 끊어내기 쉽지 않을 우리 시청자님 마음 생각해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 다만 매수가 도달은 힘든 만큼 25,000원 전후에서 과감하게 매도하는 전략, 최소한 반절이라도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상하 프로테크 힘내라는 말씀까지 힘이 꼭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오늘 그린과학인데요. 지금 매입해도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 그린과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한가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갭상승이 상당히 클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시초가 출발하는 거 보고 아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의 갭상승이 아니라 내일 갭상승하고 추세가 이제 하루 이틀 힘겨루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린과학 괜찮아요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린 광학이에요. 광학 렌즈, 광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반도체 미세 공정화, 검사 장비, 그리고 또 우주 항공 쪽에서의 이 광학 기술 이런 것들이 주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지금 보호예수 물량들이 오버행 물량들이 언제 측정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만 좀 잘 피해간다라면은 올해 연중에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소외받을 종목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눌림목을 노려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를 잠깐 보면서요. 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사실은 주가가 이 라인대에서요. 제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또 장중 방송을 통해서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추세 돌리고 나서 우상향인데요. 결국에는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요. 올해는 확실하게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린과학 언제든지 차트적인 위치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은 기업이다. 네. 저도 이때 매수 타점 잡아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이 점을 조금 더 알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지금 내일 상한가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하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강하게 일단은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눌림목 공략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경환 대표님 다음 상담 요청드리기 전에 상한 프로테크 신청자분께서 너무 상담 감사드린다고 명심하겠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대한항공 짧고 굵게 할게요. 네, 대한항공 장기 연애 중입니다. 예. 어느 정도는 매수가 이상은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8,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요소고 근데 대한항공이 지금 꺾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멘텀이 발생하면 근데 원달러 환율 이번에 내려갈 때 만약에 내려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폭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푹 떨어질 거예요. 네. 그때 대한항공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자, 대한항공 매수가 이상 오게 되면 일단 절반이라도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또 유튜브 통해서 말씀 많이 드린 종목도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쪽을 보는 곳이 더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8,000원 이상, 지금은 아니고요.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회복 가능할 것이다. 환율이 좀 빨리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회복된다면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반도체로 눈을 돌려보자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 아시죠? 이광무 대표님과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또는 내일 낮 1시에 이경락 대표님과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한 상담 무료로 만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픽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재룡전기, 보성파워텍, 제테마, HB테크놀로지, 대한전선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모든 종목들이 세 박자의 합을 이루고 있고 점수도 훌륭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대한전선이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HB테크놀로지입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대한전선부터 4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안정적인 실적, 수주잔고, 3조 원, 한수원, 전력막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대한전선 자세한 이야기와 포인트 들어볼까요? 이게 원래 이광무 대표 종목이죠. 네, 가져온 적 있죠. 네, 그래서 아니 보내고 나서 오늘 바빠가지고 원고 보내고 나서 보니까 잠깐만 이거 이광무 대표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또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네. 네. 에이 다시 번복도 못하고 그냥 보내자. 그렇게 해서 선택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제테마도 좀
가져 나왔을 텐데 문제 조금 좀 전략이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대한전선은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게 이런 케이블이나 전력 관련된 기업들은 수주 공시 보게 되면 실적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았구나. 수주 잔고가 3조 원 이상인 거 보니까 4분기 때 실적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 실적 시즌 앞두고 들어올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한수원과의 관계거든요. 이것도 원자력이랑 연결될 수 있죠. 한수원과 꾸준하게 계속 이제 케이블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K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해저 케이블 쪽에서 매출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아무튼 뭐 전선하게 되면 그 글로벌 최강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트렌드가 신고가 만들고 때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신고가 만들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고가 만들고 수급이 안전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신고가 만들고 안정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종목은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급은 후행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나가는 수급이 아니라 들어오는 수급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흐름 보시게 되면 52주 신고가의 어떤 그림이죠? 차트 좋죠? 네.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챙겨주신 팁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경훈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이자 예전에 이광무 대표님께서 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대한전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 HB 테크놀로지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유리기판, SK 앱솔릭스, 삼성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라는 4가지 키워드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네. 들어볼까요? 이 종목도 사실 한 번쯤 더 갖고 왔던 네.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아가지고 네. 저는 제 테마를 피해서 이 종목을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화장품 쪽이 이런 보다는 성장주, 기술주를 선택하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가격적으로, 위치적으로 지금 시청자분들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유리기판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오래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요, SK 앱솔릭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유리기판은 앞으로 이 전력 공급의 시발점이고 발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이제 게임 챌린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신기술이다. 나갈 수 있겠고요. 아마 예상됐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유리기판화 하려고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 SK 앱솔루스가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장비 공급에 대한 이력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와 같은 연결고리로 반드시 또 함께 해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에 대한 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소개했지만은 빠르게 뭔가 돌파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저도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쪽에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주가가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 박스권 상단 위치가 2,100원 라인대, 2,2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만 돌파한다면은 제가 그동안에 소개하고 나서 박스권 돌파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최선호 종목은 SKC, 필옵틱스, 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순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빠지지 않는 종목이니까 함께 보시자. 주가에 대한 진입이 부담스럽지가 않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빠지지 않는 종목 HB 테크놀로지 함께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신 2가지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 픽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시간이 살짝 남아서 지금 댓글창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활발히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두 분께 좀 전략 어떻게 챙겨야 할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이 막 20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좀 줄여야 할 때인지 고민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실까요? 이경환 대표님 어떻게 전략 챙겨드리면 좋을까요? 워렌 버핏도 10조목 안 넘겨요. 근데 개인 투자가를 보면 제가 이제 과거 강연에 많이 갔잖아요. 네. 와, 한 40개, 50개 종목 이제
적어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워낙 지금 좋은 종목이 많잖아요. 예, 제가 와 그거 다 하느라고 제가 머리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 종목수는 6개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리고 항상 유연하게 항상 정배열의 상태에서 놓여지는 그 상황들 보면서 유연하게 종목은 물량을 줬다가 뺏었다가 이런 네. 식으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종목 내에서 매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6개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유연한 대응이 네. 필요하겠다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강문 대표님도 네. 어떻게 동의하실까요? 너무 많이 갖고 저는 있는 거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고 싶은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쇼핑해서 펀드 투자자처럼 이만큼 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위치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을 또 반복적으로 매매도 하겠고 또 종목 여러 가지에 대한 장치들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다.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명언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좀 뭔가 믿음직하게 종목을 좀 지니고 버텨야겠지만은 상승장에서는 재료의 이동이 빠를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한 종목에 혹은 한 섹터에 너무 묶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맞은 종목 숫자 한 10개에서 15개 10개에서 15개. 10개도 너무 많은데 10개로 합시다. 10개로. 네. 너무 많아도 안 좋겠지만은 네. 지금은 너무 축소하는 것도 사실 시장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할 매수처럼 분할 매도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 매도된 자금 뭐 할 겁니까? 또 사야지. 그럼 매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목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이경래 대표님과는 조금 더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섹터를 잘 골라야겠죠. 우리 또 섹터 잘 골라주시고 종목까지 선정 잘해주시는 이강문 대표님과 잠시 후에 더 전략 네.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5시 10분에 바로 진행하니까요. 유튜브 오시기와 또 한국경제TV의 이강문 전문가의 얼굴을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 열어놓고 왔거든요. 많은 분들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강문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고 잠시 후 5시 10분에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도 매일 1시에 유튜브 진행해 주시는데 이경락 대표님이 1시에 알려주시는 종목만 사면은 매일 사면은 38개 된다. 라는 댓글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1시에 그렇게 종목을 많이 또 선물해 주세요, 이 대표님? 아니 알려주세요? 무슨 종목을 그런 거 많이 써요. 아니죠?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얘기해 예, 주세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예. 뭐 종목수 저는 많이 가는 거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한 해안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다 보니까 언급하는 종목이 한 38개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매일 평일낮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